사대보험공단의 사업장 등록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임직원 취득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이 과정이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사업장 등록을 공단에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임직원 가입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보통 한 번에 그냥 2장의 서류를 제출을 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팩스 같은 경우에 사업장 등록 신고서와 임직원 취득 신고서를 동시에 보내면 그 공단 담당자분께서 처음 설립하는 회사고 이 사람들이 이 사업장에 취득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한 번에 보통 진행이 되는데 저는 구분을 좀 해보기 위해 설명을 이렇게 나눠드린 거지 보통은 이 과정은 한 번에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임직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각 임직원의 이름과 주민번호 그다음에 월급여가 필요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는 당연히 구분을 하기 위한 거고 월급여는 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월급여의 일단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책정을 하고 그 일부 절반인 4.5%는 회사가 나머지 4.5%는 임원 또는 직원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사대보험을 가입할 때 건강보험에 이제 우리가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나 아버님 그 밑에 들어가서 이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 피부영자를 등록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에게는 그 피부영자로 등록할 인원의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이제 혹시나 어떤 경우에는 공단에서 이제 그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할 때도 있어서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그냥 건강보험 피부영자 등록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분들의 이름과 성함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보내주시면 다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체크해서 처음에 취득신고할 때부터 그렇게 진행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임원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은 나중에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또 있는데 이때 임원들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도 계산하는 근거는 있으나 보통 이거는 업종이나 그 다음에 고용된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 부분은 그냥 깊이 아실 필요는 없고 산재보험 그리고 또 하나는 산재보험은 그 회사만 부담하는 거니까 그냥 보통 이거는 그냥 고지되는 금액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담으로 고용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회사가 처음에 작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가족이 이제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정상적으로 이분도 일을 했고 월급도 주고 출퇴근도 정상적으로 했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 사람은 대표이사의 그 가족이기 때문에 고용과 산재보험이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다시 공단에서 연락이 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급여 대장과 실제 일한 것들을 보여주면 또 받아주는 회사도 있고 받아주는 공단도 있었고 그걸 또 그래도 안 받아주는 회사도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같이 좀 처음에 고민해 볼 필요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